이런 부분을 잘 교정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모양적인 부분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의 또 그 의사의 경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기능코 성형을 하면서 실비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실비보험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코 성형이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받으시게 된 이유가 요 실손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기능코 성형이 많이 이제 받으시게 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능코 성형을 일단 병원 입장에서 보면 코 성형을 따로 한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 수술을 따로 한번 수술하면 총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2번이 들어가게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2개의 수술을 합친 수술비보다 2개를 한 번 했을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수술비를 책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 성형을 시행할 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있다거나 혹은 코가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교정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모양적인 부분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서 기능코 성형이 많이 시행될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에 적용을 받으면서 금액적인 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코 성형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실손보험에 적용을 받고자 하신다면 코의 기능적인 문제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중격이 망곡이 없는데 비중격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문제, 즉 비중격 망곡이나 뭐 합의각계 비대 혹은 비밸브의 협착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를 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이렇게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 보험이 무조건 나올 거다, 이거는 실손보험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확답 드릴 수는 없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면 환자분의 개별 보험사의 건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의 기능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CT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 그 다음에 비밸브의 협착, 그 다음에 뭐 축농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진단명이 나가게 되고, 치료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을 청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술비는 치료 부분에 대한 수술비와 미용적인 부분에 대한 수술비로 2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실비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치료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실손보험에 청구를 해볼 수가 있고, 환자분의 개인 보험 약관에 따라서 지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마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나 뭐 입퇴원항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류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손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실손보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내외로 지급이 되게 되고, 만약에 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병원에 요청하시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받아가시는 방식으로 이제 실손보험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 코 성형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서 전문성이 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받을 거냐 성형외과에서 받을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망설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진료과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병원의 또 그 의사의 경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과를 막론하고 이제 심하게 휘어진 고난이도 비중격까지 다 교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인지, 또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병원의 수술 전후 사진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지, 미용적인 결과가 비교적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진료과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꼭 한 곳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잘된 케이스건 잘못된 케이스건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실비보험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